6일 지방선거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최대 격전지죠.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나오셨을 때는 대선 예비후보였는데 맞습니다. 네, 예. 다시 예비후보 자격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마지막 일할 기회 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셨죠? 예. 왜 경기도입니까, 근데? 제가 23년째 정치를 했고 제가 그동안 길러온 모든 정책적인 역량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경험을 이번에 정말 경기도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1,400만 인구 같으면 유럽의 어느 어지간한 나라보다 더 크고 여기에 산업, 기업, 온갖 우리나라의 경제의 핵심이 다 몰려 있고 여기에 또 육해공군 해병대 여기에 우리 안보의 중심입니다. 저는 늘 경제와 안보가 나라의 두 기둥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평생 경제의 해법을 고민을 해왔고 또 안보도 제가 국방이 8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경제와 안보를 정말 제대로 준비된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왔고 경기도지사 선거 너무 국민의힘한테 어렵습니다. 그 5번 내리 지금 선거를 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출마했고 이기려고 출마했고 정말 경기도민들을 위해 4년 동안 일하려고 출마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잖아요,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예. 정계 은퇴까지 놓고 그렇습니다. 고민하셨다고 예. 들었고 그 결심을 되돌린 정계 은퇴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선 그 계기는 뭐였습니까? 23년을 그렇게 열심히 국회 여야 어떤 정치인들보다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해왔던 그것을 과연 그렇게 그냥 사장을 시킬 거냐. 그다음에 경기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당신 보고 나가라. 그 젊은 젊은 분들의 주로 권유 그게 제일 저를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 결심한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유승민 의원, 김은혜 의원 지금 맞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이거 보시면 좀 표정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후보 적합도를 보면 뭐 그냥 박빙입니다. 박빙. 전체 조사에서는 이렇게 박빙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격차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예.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좀 이런 기류가 좀 있었잖아요. 저는 저한테 제일 안 좋은 거를 골라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최선을 저보다 다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전체 이 도민들의 민심과 또 우리 경기도 당원들이 당심 오늘 여론조사 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당심도 우리가 12만 5천 명의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저에 대해서 서운하시고 못마땅 하신 점 있는 거 제가 다 가슴에 새기겠다. 이번에 경기도를 5번 연달아 졌던 경기도에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가 나가야 되느냐. 그것만 좀 생각해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고 저는 이 뭐 무슨 오다 투표다 이런 게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 젊은 당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금 영상에 보여주신 저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네. 경선 중에 네거티브 금지 지침을 예, 내리셨다고 예. 들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결이니까 예. 왜 김은혜가 아니고 유승민이어야 하는지 예. 이거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말 저는 저희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하고 붙어도 20대, 30대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요. 40대가 민주당의 아주 정말 지지세가 강한 데인데 40대에서도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에서 강하다. 또 중도층에서 강하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제 상대인 우리 김은혜 후보님하고 비교해도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하고 비교해도 보이고요. 그래서 본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2016년부터 지금 6년 동안 5번의 전국 선거에서 졌던 경기도에서 이기려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시던 분들, 정의당 지지하시던 분들을 제가 나가서 그분들이 저를 찍어주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중도층하고 젊은 층에서 확장성 있는 저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당원들께 꼭 드리고 싶고 당원들께서 정말 본선 승리를 원하신다면
저를 선택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아직 후보가 확정된 단계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단일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근데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예. 지금 기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경제통끼리 빅매치가 되지 않냐 이런 분석들도 많아요.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붙게 된다면 어떤 장점을 좀 더 호소하시겠습니까? 그분하고 저는 살아온 같은 경제라도 살아온 길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김동연 후보님에 대해서 저는 뭐 인신상의 그런 네거티브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비판은 늘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냥 시킨 대로 너무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1년 6개월을 경제를 총괄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경제부총리를 하셨는데 그분이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실패, 일자리 실패,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런 거를 제가 그때 국회 기재위에 있으면서 김동연 부총리한테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다,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거 제발 쓰레기통에 좀 던지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하라. 그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소신 없는 관료의 어떤 한계 같은 거를 본 거라서 제가 후보가 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후보가 돼서 오면 그 토론이 정말 그 서로 간의 정책 공방이 정말 뜨거울 겁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서로의 공방이 될 겁니다. 네. 거의 대선 후보 토론급의 정책 공방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역대 선거 결과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아주 일관되게 파란색 그래프가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대선에서도 제가 저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지지층을 근데 확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쭉 밀어 올리는 빨간색 그래프를 밀어 올리셔야 되는데 역시 중도 확장성 그걸 무기로 삼겠다 이런 보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가 돼야 2016년 총선부터 그동안 두 번의 대선 또 지방선거까지 저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지난 대선에서조차 46만 표, 5.3%를 졌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찍으신 분, 이재명 후보 찍으신 경기도민을 제가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최소한 저는 30만 표 이상은 가져와야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도층하고 젊은 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께서 지지해 주시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저희들이 6년 만에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좀 구체적인 약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지금 많이 다니셨을 텐데 많이 다녔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최근에 경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많이 다닌 게 아니라 23년 동안 다녔습니다. 산업 현장, 군부대 다 가봤는데 가장 시급하게 도지사가 되면 해결할 거는 저는 교통 문제하고 주택 문제입니다. 교통은 GTX ABC 노선을 이 정부 또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 반드시 저는 완공을 할 생각이고요. DEF라고 새로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노선들이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하남까지입니다. 그 노선은 다음 정부,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 확정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이 과정이 있고 지하철을 연장한다든지 광역버스를 편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교통 문제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서울에 출퇴근하느라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쓰는 이거는 경기도민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으로서 자긍심 같은 게 막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 그런 드라마도 참 보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교통 문제 경기도 안에도 무주택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 정책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로서 저는 경기도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정말 돈이 없어서 살 곳이 없는 분들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살 곳을 인간답게 살 곳을 마련해 드리는 이런 건 도지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택 정책 그 두 가지고요. 나머지 4년 내내 추진할 거는 결국은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이 될 겁니다. 네.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참 지역별로 편차도 크고요. 엄청 큽니다. 특히 경기 북부로 가면 군사 지역인 데도 많아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북부 지역은 북부 동부 지역은 이 한강, 북한강, 남한강의 상수원 보호구역 그것 때문에 팔당 특별 대책에 묶여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많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접경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수원 비행장 이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규제를 줄여나가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 북부 지역에 만들어 드리느냐. 저는 성장 촉진 권역으로 지정해서 그거 할 거고요. 제가 대구 공항을 직접 이전한 거를 해낸 사람입니다. 8년 동안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8년 동안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들도 해내지 못한 이 군공항, 전투기 공항 이전을 수원공항이 부근에 수원의 권성구, 수원 전역뿐만 아니라 화성 동탄에 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거 제가 반드시 4년 내 이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한 30초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저는 4년 내내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기도민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승민 예비 후보였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다건건.